The last way to the first. 안녕하세요, 복쌤 임명목 강사입니다. 자, 챕터 11 일치와 화법의 오늘 유닛 2 시제의 일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제의 일치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일치시킨다라는 거잖아요. 어떠한 특정한 이 규칙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시제 일치에 해당하는 거는 한 문장 안에 두 개의 절이 같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주절의 시제와 바로 종속절의 시제를 어떠한 법칙 안에서 일치시킨다, 이러한 법칙을 따른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바로 이 시제 일치입니다. 아셨죠? 다시 한 번 더. 한 문장 안에 두 개의 절이 존재를 할 때, 반드시 두 개의 절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는 종속절이고 하나는 주절이 돼야 돼요. 아셨죠? 종속절 안 되고 주절도 안 돼요. 오케이? 둘 중에 하나는 종속절이고 하나는 주절이다. 그럼 그거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주절은요, 무조건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합니다. 주인인 절이기 때문에. 종속절은요, 접속사로 시작하거나 관계사로 시작하거나 혹은 뭐 분사구문으로, 이런 절이 바로 종속절이 돼요. 아셨죠? 주절은 무조건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거고. 자, 이랬을 때, 자, 당연히 주절이 종속절에 맞추겠어요? 종속절이 주절에 맞추겠어요? 아니, 하인이 주인한테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속절이 주절에 맞추는 거예요. 즉, 주절이 일단 기준이 되는 거죠. 주절의 시제가 만약에 현재나 미래일 때는요, 종속절에는 어느 시제나 쓸 수 있다? 즉,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절의 시제가 만약에 현재나 미래다. 그러면 집에서 엄마가 기분 좋은 날이야. 자, 엄마가 기분 좋은 날, 집안 분위기 어때요? 화기애애하고 반찬도 맛있고 막 좋잖아요. 근데 엄마가 기분이 좀 안 좋아. 집안 분위기는 어머니가 좌지우지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절의 시제가 현재다, 미래다? 그러면 엄마가 기분 좋다. 그러니까 어떤 시제나 와도 상관이 없어요. 주절의 시제, 현재, 미래? 그러면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가 될 수도 있고 현재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한번 보면 He tells me, 자, that 접속사죠. that부터가 종속절이에요. 아셨죠? He tells me가 주절이 되는 겁니다. 시제가 뭐예요? 현재 시제네? 그럼 뒤에는 아무 시제나 가능해요. He tells me that he loves and will love me. 사랑했고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다. 낭만적이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도 He will tell me, 여기서부터가 종속절이 되겠죠. He loves and will love me 라고 나한테 말할 것이다 라가 되는 겁니다. 즉, 주절의 시제가 현재나 미래일 때는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엔 주절의 시제가 현재에서 과거로 바뀌었어요. 종속절의 시제도 바뀐다라는 거죠. 어떻게? 주절의 시제가 현재에서 만약에 과거로 바뀐다. 그러면 종속절의 시제는 현재와 미래를 나타낼 때 과거, 현재 완료와 과거는 과거 완료로, 현재형 조동사는 과거형 조동사로. 즉,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은 이 뒤에 종속절의 시제는 두 개만 올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과거나 과거 완료로 온다. 즉, 이 주절의 시제 과거를 넘어가지 못해요. 즉, 현재나 미래가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she tells him that, 여기까지가 주절이고 여기서부터 종속절인 거 파악되죠, 이제? she tells me. 자, 여기는 지금 시제가 현재예요. 그럼 뭐예요? 뒤에 아무 시제나 가능하잖아요. 즉, she tells him that she is reading a book.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게 she told로 만약에 바뀌잖아요. 자, 여기서부터가 종속절이죠. 그러면 여기가 똑같이 계속 진행형, 현재 진행형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로 가야 돼요. 혹은 과거 완료로 가거나 she was reading a book이 된다라는 거. 이게 시제일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주절의 시제가 현재나 미래일 때는 종속절의 시제는 아무 시제나 상관이 없다. 만약에 주절의 시제가 과거다? 그러면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 시제나 과거 완료 시제를 꼭 써야 된다 라는 거. 이게 바로 시제일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 이 뒤에 이제 이 기본 원칙을 좀 깨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꽉 박아 두셔야 돼요, 머릿속에.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문법과는 조금은 뭐 상관이 없을 수는 있지만 당위성이라고 하는 문법이 이 영문법 안에 존재를 해요. 당위성이라는 거.
당위성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 주절의 동사가 나의 주장이나 제안이나 명령 같은 거를 나타내는 동사가 오거나 아니면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형용사가 오잖아요. 그럼 that 뒤의 내용을 당위성인지 아니면 사실 전달인지를 꼭 파악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게 갑자기 시제일치를 공부하는데 왜 언급하십니까? 왜냐면 앞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뭐 제안을 일단 하나 쓸게요. 제안을 나타내는 동사가 왔어요. 그러면은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 뒤의 내용을 꼭 파악을 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어떠한 대상에게 어떠한 의무감을 주고 있다. 그럼 당위성인데 당위성은 뭐냐면 should라는 조동사 생략이라는 가장 큰 문법이 들어가 있어요. 즉 뒤에는 당연히 뭐가 와야 되겠어요? 동사의 원형으로 와야 돼요. 즉 이 should가 생략돼 있더라도 원형으로 와야 돼요. 즉 I suggest that Tom be in class 이렇게 써야 돼요. 나는 탐이 수업에 있어야 된다고 제안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탐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특별한 당위성, 의무감을 주고 있죠. 그럼 당위성 문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안 되냐? I suggest that Tom is in class 이렇게 쓰면 안 돼요. I suggest that Tom be in class. 왜냐? 원래는 Tom should be in the class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셨죠? 그런데 앞에 아무리 제안이나 그런 내용이 왔다고 하더라도 동사가 쓰였더라도 뒤에 만약에 어떤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문법이 바로 시제일치 원칙을 지켜야 돼요. 자, 이제 왜 선생님이 이걸 언급했는지 아시겠죠? 뒤에 내용을 봤더니 I suggest that people,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뭐 한다. 아니면은 뭐 지구는 어떻다.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있으면은 시제일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제일치의 원칙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문법을 지금 살짝 언급을 했어요. 당위성의 내용이냐 아니면 사실 전달이냐 이거로 시제일치를 적용시킬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일단 어찌됐건 지금 시제일치 기본적인 거 주절의 시제가 만약에 현재면은 어떤 시제든 종속절은 가능하다. 주절의 시제가 만약에 과거면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나 과거 완료 시제만 올 수 있다라는 기본 원칙을 우리 학습을 했습니다. 뒤에 예문 볼게요. 주절의 시제가 현재에서 과거로 바뀔 때에 대한 예를 보는데요. David says, 여기서부터 종속절, that he had seen me before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과거 시제로 바뀌면 종속절의 시제도 과거 완료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David said that he had seen me before. 예전에 봤었다라고 얘기를 했다. We tell the old man, 여기서부터가 종속절이죠. 현재 시제일 때는 아무나 상관이 없어요. That we can help him. 그를 도와줄 수 있다고. 근데 만약에 we told the old man 과거 시제로 바뀌면요. 이 뒤도 과거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조동사에 과거형으로 쓰셔야 돼요. We could help him이라고. 오케이? 자, 기본 원칙이었잖아요. 이게 뭐냐? 예외라고 나와 있죠. 그 원칙 외에 있는 경우예요. 즉, 시험 문제로 물론 앞에서 학습한 거 당연히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데 더 우리 학생들의 실수를 유발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제일치 원칙은 뭐예요? 주절의 시제가 현재면은 아무 시제나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은 과거나 과거 완료로 온다라고 돼 있는데 불변의 진리, 과학적 사실, 속담, 격언 등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현재 시제로 나타낸다예요. 아셨죠? 즉, I learned that 뒤에가 여기서부터가 종속절이죠. 주절의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칙대로라면은 종속절의 시제는 뭐 아니면 뭐밖에 안 돼요? 과거나 과거 완료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내용을 따져보니까 that light travels at the speed of about 300,000 kilometers per second. 빛은 이 정도 속도로 이동한다. 이거는 과학적 사실이죠. 그렇죠? that 뒤의 내용을 따졌더니 과학적인 사실이야. 앞에 주절의 시제랑 상관없어요. 주절의 시제랑 상관없이 무조건 현재 시제로 써야 됩니다. 아셨죠? 이건 불변의 진리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I learned that the earth is round. is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또 속담이나 격언 같은 거 옛날에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이나 그런 것도 무조건 주절의 시제랑 상관없이 현재 시제로 써야 된다. 현재 시제로 써야 된다. 자, 그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문맥이라는 말. 문맥이라는 말이 뭐예요? 뒤에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과거네? 뒤에 틀렸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학습하는 친구들 반드시 이거 습관, 공부하는 태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하나 전체적인 문장 내용을 확인하는 거. 이건 어느 문법이나 마찬가지예요. 딱 되게 쉽게 가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뒤에 내용이 이 것들 중에 하나인지를 따져야 돼요. 만약에 하나다 그러면 무조건 현재 시제로 쓴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건 역사적 사실은 과거 시제. 이것도 무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라는 건 제발 역사야.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역사. 그치? 나랑 옆집 친구만 알고 있는 건 역사가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님, 세종대왕님, 링컨 이런 것들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국전쟁 아셨죠? 이런 역사적 사실은 무조건 과거 시제예요.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아니에요. 단순 과거 시제로 나타내야 됩니다. 오케이? They learned that 이 뒤에가 종속절 내용이죠. 문맥 파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읽어야 돼요. 읽고 확인해야 돼요. That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한국전쟁. 한국전쟁이 일어난 건 역사적 사실이죠. 무슨 시제로만 무조건 쓴다? 과거 시제로만 쓴다. 이거 절대 어떻게 써도 안 돼요? had broken이라고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break out이라는 게 어떤 일이 발생하다, 터지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they learned that the Korean 한국 전쟁이네. 역사적 사실이네. 오케이. 무조건 과거 시제로만. broke out. 과거 완료도 안 돼. 라고 머릿속에 꽝꽝꽝.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현재 사실이나 습관을 나타낼 때도 현재 시제로 가는 겁니다. 아셨죠? 현재 사실이나 어떠한 습관 같은 거 반복적으로 하는 거. She told me 여기서부터가 종속절이죠. 자, 나에게 얘기를 했어. 일단 머릿속으로 원칙은 떠올려요. 주절의 시제가 과거네? 그럼 일단 원칙적으로 과거나 과거 완료가 맞아. 하지만 난 뒤의 내용을 꼭 파악을 해볼 거야. 왜냐?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봤더니요. She always gets up at 6 in the morning. 항상 아침 6시에 일어난다는 자기의 습관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무조건 무슨 시제로? 현재 시제로 쓴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시제 일치의 예외가 되겠죠?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오케이?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시제 일치. 자, 시제 일치의 원칙부터 우리 가봅시다. 누구에 따라 달라진다? 주절의 시제에 따라서. 근데 이 시제 일치라는 건요. 한 문장 안에 두 개의 절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주절과 종속절. 종속절 안 되고 주절도 안 되죠. 주절이 존재하고 종속절이 있어요. 종속절의 시작을 알리는 거는 이런 접속사나 관계사나 혹은 분사구문으로 시작하는 게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하죠.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종속절의 시제를 주절의 시제에 맞추는 겁니다. 주절의 시제가 기준이 되는 거죠. 주절의 시제가 현재면 엄마 기분 좋은 날. 아무 시제나 상관없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엄마 약간 기분 안 좋은 날. 넘어가면 안 돼. 과거잖아요? 과거나 과거 완료. 그 전만 돼요. 현재나 미래로 쓰면 안 된다. 오케이? 그런데 거기에 예외가 되는 건 뭐냐? 주절의 시제랑 상관없이 뒤에 종속절의 내용을 봤더니 진리, 과학적 사실, 속담, 경언 무조건 현재 시제. 역사적 사실이다 무조건 과거 시제. 과거 완료 안 돼요. 단순 과거 시제. 만약에 현재 사실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매일 하는 루틴, 습관이다. 현재 시제로 쓴다. 즉 핵심 반드시 다 읽고 문맥을 파악해야 된다가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정리 한번 쫙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정리 한번 해줬으니까 한 번 더 가서 복습하면 진짜 머릿속에 딱딱딱 들어가겠죠? 자,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문법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선생님의 머릿속과 여러분의 머릿속은 똑같아요. 다만 뭐냐?
선생님 머릿속도 뭐 40평짜리 아파트라고 치고 여러분의 집도 40평짜리 아파트라고 쳐요. 아파트가 똑같은 구조의 똑같은 크기의 아파트야. 다만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아파트는 문 열고 들어가면 신발장이 있고 거실에 소파가 있고 주방에 후라이팬이 있고 침실에는 침대가 있고 화장실 욕실에는 뭐 비누, 샴푸가 있다. 딱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뿐이에요. 즉 정리를 잘 해놓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머릿속 안에도 소파도 있고 침대도 있고 프라이팬도 있고 뭐 샴푸, 비누도 다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을 때가 있는 거죠. 즉 가지고 있다라는 건 똑같아요. 다만 정리를 어디에 누가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문법 실력이 판가름 난다. 그래서 복습을 한다라는 거는 올바른 위치에 그걸 정리해서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그런 느낌으로 복습 한번 쫙 하시고 그 다음에 일시정지 싹 한 다음에 문제 풀고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다 풀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볼까요? 오케이. 자, we learned that 여기서부터가 종속절. She said that 여기서부터가 종속절. The fans knew that 여기서부터 종속절. Jane told me that 여기서부터 종속절이라는 것만 일단 파악을 다 했어요. 주절의 시제. 과거, 그리고 과거죠. 그러면 어떻게 풀면 안 돼요? 아, 그럼 이 뒤에는 무조건 과거나 과거 완료겠네. 아니에요. 문맥 파악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we learned that television, 이거 뭐 선택 나와 있고요. invented in 1920s.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죠. 무슨 시제? 단순 과거 시제. 그렇기 때문에 was invented로. had been 과거 완료가 하면 안 돼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2번 볼게요. She said that a bird in the hand was two in the bush. 이건 속담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손 안에 있는 새 한 마리가 수풀에 있는 두 마리보다 더 가치가 있다. 라는 속담은 무슨 시제? 격언, 속담, 무조건 현재 시제. is. The fans knew. 팬들이 알았다. That the players 빈칸돼 있고요. Their best then. 이거는 역사적 사실도 아니고 불변의 법칙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시제 일치 지켜주시면 돼요. 과거 시제죠? 절대 뭐로 가면 안 돼요? 현재 시제 갈 수 없다 그랬죠? 과거 진행 시제. 과거 시제로 가야 된다. Jane told me. Jane은 나에게 말해줬다. 뭐를? That she 빈칸 her diary every day. 매일 일기를 쓴다. 매일 일기를 쓴다라고 습관이죠? Writes her diary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바꿔서 문장을 완성하시오.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신디는 매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는다고 말했다. 왜 매일에 동그라미 쳤을까요? 매일 한다라는 건 습관이잖아요. 그쵸? 무슨 시제? 현재 시제가 적절하겠네. Cindy said. 설령 주절의 주어가 과거더라도 습관이기 때문에 that she 현재 시제로 쓴다. 그래서 이세 현재형 she 3인칭 단수 it'로 간다라는 거. 또 그냥 it이라고 쓰면 안 돼요. 역사 선생님은 베를린 장벽이 1989년에 붕괴되었다. 이거 뭡니까? 역사적 사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과거 완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순 과거 시제. The history teacher said that the Berlin Wall 붕괴되다 fall. 그대로 가면 fell. 과거 시제로. 맞죠? Good. 마이크는 나에게 이전에 별똥별을 본 적이 있었다. 이거는 뭐예요? 역사적 사실도 아니야. 습관도 아니야. 격언도 아니야. 과학적 사실도 아니야. 시제일치를 지키면 돼요. Mike told me. 과거죠. 그러면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나 과거 완료로 가는 건데 이전에 별똥별을 본 적이 있다. 즉 나에게 말했던 그 시점보다 그 이전에 별똥별을 본 거예요.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거니까 무슨 시제로? 대과거. 과거 완료로 had seen으로 가야 된다. have seen으로 오면 안 되겠죠? had seen으로 간다. 우리는 물이 섭씨 0도에서 언다고 배웠다. 이거는 과학적 사실이잖아요. 물이라는 게 0도에서 얼기 시작한다는 건 과학이죠. 무슨 시제? 무조건 현재 시제. We learned. 즉 주절의 시제 상관이 없습니다. We learned that
water freeze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freezes. 현재니까 3인칭 단수 s 붙여야 되죠. at 0 Celsius. 0도에서 언다고 우리는 배웠다. 자, 주절의 시제를 과거로 바꿀 때, 즉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는 거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1번 보면요. She hears, 종속절이죠. 일단 현재 시제예요. She hears that her friends will throw, 아무 시제나 상관이 없잖아요. Will throw a party for her. throw a party 하게 되면 파티를 던지는 아니죠. 파티를 연다는 뜻이죠. 자, she heard 과거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미래 시제 그대로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과거나 과거 완료잖아요.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쓴다. 그래서 would throw로 쓰셔야 됩니다. 굿. 실수 안 했을 거라고 확실하게 믿어요. 자, Peter says that he is doing his best to help me. 날 돕기 위해 그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다. 이거를 말했다라고 하면은 그 말하는 당시로 가는 거잖아요. 즉 과거로 가면서 진행형이잖아요. 과거 진행형으로 was doing으로 가면은 완벽하겠죠. 굿. They find that their son keeps making spelling mistakes. 그들은 그들의 아들이 계속해서 스펠링 실수를 한다는 걸 안다, 발견한다. 이게 되겠죠? They found that. 자, 과거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 keeps making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과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과거로 가는 거죠. kept making. kept making. 단순 과거 시제로 바꿔준다. 자, 다음 Mr. Tyler tells us, 일단 현재형이니까 현재형일 때는 뒤에 아무 시제나 상관없잖아요. That a good medicine tastes bitter. Good medicine tastes better.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거 뭐예요? 좋은 약은 입에 써. 이건 격언 속담으로 가죠. 자, 함정 빠지면 안 되잖아요. 앞에 과거네. 그럼 이거 과거로 바꿔야지. tasted. 아니에요. 뭐로 가야 돼요? tastes. 그대로 현재형으로 간다. 속담, 격언은 무조건 주절의 시제나 상관없이 현재형으로 쓰기 때문에. 자, 문제는 이렇게 해요. 1번, 2번, 3번은 딱딱딱 다 바꾸는 거니까 4번도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친구들 문맥 파악 안 하고 과거 시제. 그런 실수를 꼭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자, 5번. We will learn, 배울 거래요. That the French Revolution began in 1789 and lasted until 1794. 이렇게 나오는데요. 프랑스 혁명이잖아요. 뭐예요? 역사. 무슨 시제? 과거. 과거 완료? 안 돼. 딱딱딱 정리되잖아요. 그래서 we learned 뒤에 그냥 단순 과거로 쓰면 돼요. French Revolution began 그대로. 그리고 lasted 그대로. 지속했다라고 하는 과거잖아요. 그래서 바뀌는 거 없이 began, lasted로 그대로 써야 됩니다. 오케이? 이것도 앞에 began만 그렇게 쓰고 lasted 이거 실수하는 거 안 되겠죠? 둘 다 잘 따져야 돼요. 자, 여기까지 챕터 11 일치화법의 이 시제일치에 관련된 거 우리가 공부를 오늘 좀 해봤어요. 시제일치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있다라고 했죠? 주절에 따른 종속절의 시제. 이제 그거에 벗어나는 예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과학적 사실, 불변의 법칙, 속담, 격언은 무조건 현재 시제, 주절의 시제랑 상관없이. 그 다음 역사적 사실은 주절의 시제랑 상관없이 무조건 단순 과거.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일 혹은 습관을 나타낼 때도 현재 시제로 쓴다. 라는 시제 일치에 관련된 거 오늘 강의 한번 해봤습니다. 머릿속에 싹싹싹 정리됐죠? 오케이.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